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를 잇는 가족 이야기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하지만 그 사랑 앞에 놓인 문화의 벽과 오해의 시간들.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에 펼쳐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족이란 쉽지 않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라고 해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물며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안나는 폴란드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설지만 진심으로 새 가족을 사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안나에게 시어머니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안 문화를 모른다, 정이 없다라는 선입견으로 며느리를 시험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 그리고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 며느리를 시험한 시어머니, 마지막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안나 노바크는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한국인 유학생 민수와의 첫 만남이 안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첫 인사말이 아직도 안나의 귀에 생생합니다. 폴란드어를 열심히 배우는 민수의 모습에 안나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 그리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특별하게 느껴졌지요. 안나는 32살의 폴란드 여성으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독립한 지 오래였고 자신만의 삶을 단단히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나에게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새로웠고 설렜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안나가 물었을 때 민수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조화롭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깊은 곳이죠. 가족. 안나에게는 그 말이 무척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살다 보니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안나와 민수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결혼식 후 한국으로 가기로 했지요. 민수의 부모님은 전라도의 작은 시골에 사셨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안나에게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특히 어머니는 요리도 잘하시고 정이 많으셔. 민수의 말에 안나는 안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드리고 어떻게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민수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안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과 의심을 느꼈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빛은 과연 이 외국 여자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정숙 여사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안나는 한국어로 준비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 여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말을 배웠구나. 그래도 앞으로 배울 게 많을 거야. 안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직접 가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자연과 함께하는 이 공간이 안나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첫날 저녁, 정숙 여사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안나는 처음 보는 음식들의 호기심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맛보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머님. 정말 훌륭한 요리네요. 안나의 진심 어린 칭찬에도 정숙 여사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손이 많이 가. 네가 배우기는 쉽지 않을 거야. 정숙 여사의 말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안나에게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짧은 말이었지만 안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나와 민수 부부는 시골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인근 도시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했고 안나는 한국어를 더 배우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안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안나는 시어머니 정숙 여사를 찾아뵈었습니다. 한국의 며느리로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안나는 시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채소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도우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나의 제안에 정숙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한국의 가정 문화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나가 하는 일에 항상 트집을 잡았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숙 여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는 방법부터 밥을 짓는 방법까지 안나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안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어머님의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나 정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늘 의심이 있었습니다. 외국 며느리는 우리 정서를 모른다. 우리 집안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안나를 바라보았지요. 특히 안나가 민수와 영어로 대화할 때면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말만 써라. 너희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니? 정숙 여사의 말에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나는 이해했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집에서 한국어로만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민수가 도와줄 거예요. 안나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여사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안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숙 여사의 눈에는 외국인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민수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멀리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언젠가 안나가 민수를 데리고 그곳으로 떠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정숙 여사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안나가 시댁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나는 시어머니께 직접 만든 폴란드 전통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폴란드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정성껏 만든 것이었지요. 어머님, 제가 폴란드 전통빵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안나의 눈은 기대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정숙 여사는 그 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아침에 밥을 먹는단다. 빵은 별로.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그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민수의 권유에 정숙 여사는 마지못해 빵을 한 조각 떼어 맛보았습니다. 의외로 담백하고 맛있었지만 정숙 여사는 그저 괜찮네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 여사는 안나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정말 민수를 사랑하는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까다로운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야,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보렴.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이란다.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아직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정성껏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만들었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나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내놓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맛을 본 후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구나. 김치찌개는 오래된 김치로 끓여야 제맛이 나는데.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다음 날은 더 나은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요. 이런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일부러 어려운 집안일을 시키고 때로는 늦게 귀가하여 안나가 혼자 저녁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며느리답게 할 수 있나 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안나는 이러한 시험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민수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나,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게 구시나? 민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어머님은 그저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보고 계신 거죠. 이해해요. 안나의 대답은 성숙했습니다. 갈등보다는 이해와 화합을 선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여사는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친정에만 가려고 해. 우리 집에는 오기 싫어하는 것 같아. 한 어머니의 불평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전혀 안 해. 항상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였지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숙 여사는 자신의 며느리 안나를 떠올렸습니다. 안나는 적어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려 노력했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여전히 안나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한국 며느리라서 말이 통하잖아. 나는 외국인 며느리라 의사소통도 힘들어. 정숙 여사의 말에 다른 어머니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내 며느리는 성실해 보여.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열심히 한국말 배우려고 하잖아. 한 어머니의 말에 정숙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안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은 민수의 생일이었고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한국식 생일상을 차려보라고 했습니다. 미역국부터 여러 반찬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생일 음식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안나야, 내일은 민수 생일이잖니?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단다. 네가 아침 일찍 와서 차려주렴.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긴장했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민수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만들고 싶어요. 안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으로 한국의 생일 풍습과 미역국 끓이는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미리 연습까지 했지요. 민수도 안나를 도왔습니다. 고마워, 안나. 내 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민수의 말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가족의 특별한 날은 중요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나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고 안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안나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 민수를 위해서라도. 안나가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 여사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정숙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생일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너는 옆에서 도와주렴. 안나는 실망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 여사 옆에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역국 끓이는 법부터 여러 반찬 만드는 법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미역은 이렇게 충분히 불려야 해. 그리고 참기름에 볶아야 비린내가 안 나. 정숙 여사의 설명에 안나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숙 여사가 안나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민수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정숙 여사의 지도 아래 안나는 한국식 생일상을 완성했습니다. 미역국,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안나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열심히 했구나. 민수가 좋아할 거야. 그날 아침 민수는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생일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안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주다니. 정숙 여사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인정의 표시였지만 안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나가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시험이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생일이 지난 후 안나는 근처 도시의 병원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어와 영어,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안나에게는 보람찬 일이었고 한국 사회에 조금씩 기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에서 온 관광객을 도왔어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제가 통역해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안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안나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네가 있어서 그 관광객은 정말 운이 좋았겠다. 우리나라에 와서 모국어로 도움을 받다니. 민수의 말에 안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가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스스로 일을 찾아 적응해가는 모습이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일에 소홀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일하느라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니? 정숙 여사의 질문에 안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일은 주로 오전에만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가끔은 어머님 댁에도 들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우리 집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더 큰 시험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보라고 했습니다. 안나야, 이번 주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오신단다. 네가 음식을 준비해보렴. 한국 음식을 얼마나 배웠는지 보고 싶구나.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정숙 여사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메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면 되지. 네가 알아서 준비해보렴. 안나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 없이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안나는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요? 어머님께서 제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안나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안나. 어르신들은 보통 잡채, 불고기, 전 같은 음식을 좋아하셔. 내가 도와줄게. 안나는 민수와 함께 식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 시금치 나물, 그리고 미역국까지. 안나는 이미 배운 요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요리는 인터넷과 요리책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안나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요리 연습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지요. 민수는 안나의 노력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안나,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너를 시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민수의 말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민수. 하지만 이건 시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머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옆에서 안나의 모든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안나가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양념을 넣는 순서, 불 조절하는 방식까지 꼼꼼히 관찰했지요. 고기는 이렇게 얇게 썰어야 해. 정숙 여사가 조언했습니다. 안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빠르게 수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의 진지한 태도와 배우려는 의지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안나의 인사에 어르신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민수 각시구만.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네. 한할머니의 말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나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채 맛있구만. 누가 했어? 한할아버지의 질문에 정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도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단하네.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하다니. 할머니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어머님께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은 안나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한국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은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등. 안나는 최대한 한국어로 대답하려 노력했고 어려운 부분은 민수가 도와주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처럼 가족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민수를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안나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간 후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안나. 음식도 맛있었고 어르신들 대하는 태도도 좋았어. 안나는 기뻤지만 여전히 정숙 여사의 눈빛에서 완전한 신뢰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숙 여사는 가장 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춘분 제사를 안나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의례인 제사는 안나에게 완전히 낯선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정숙 여사는 일부러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보는 리스트도 주지 않고 시장에 혼자 보냈지요. 안나야, 이번 주말은 춘분 제사가 있단다. 네가 장을 봐오렴. 우리 집안 제사 음식을 준비해보렴.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사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머님? 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알아야지. 시장에 가서 필요한 걸 사오렴. 안나는 이것이 정숙 여사의 가장 큰 시험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제사 풍습과 음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동네 할머니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용기를 내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제사 음식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다양한 식재료가 즐비했습니다. 안나는 심호흡을 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안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시장에서 안나는 생선, 고기, 과일, 채소 등 제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와 동네 할머니들에게 들은 조언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상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요. 할머니, 제사에는 어떤 생선을 쓰나요? 안나의 질문에 생선가게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이 우리 제사를 준비하네. 대단하구먼. 조기가 좋아, 조기. 안나는 감사하게 조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안나는 제사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손글씨로 적은 한국어 메모를 수시로 확인하며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3시간이 넘는 장보기 끝에 안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여사가 문을 열고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제사 음식 재료를 사왔어요. 안나의 인사에 정숙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가 정말 제대로 장을 봐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가 사온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조기, 소고기, 도미, 대추, 밤, 배, 사과, 각종 나물거리까지. 모두 제사 음식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았니? 정숙 여사의 질문에 안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김할머니께도 여쭤봤고요. 제가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성실함에 감동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지. 제사 음식은 만드는 순서와 방법이 중요하단다. 안나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정숙 여사에게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법, 나물을 무치는 법, 적을 굽는 법까지. 안나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메모하고 정성껏 따라했습니다. 전은 이렇게 기름을 적게 둘러야 해. 너무 많이 두르면 기름져서 맛이 없어. 정숙 여사의 가르침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나물은 종류마다 무치는 법이 달라.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치고 고사리는 오래 삶아야 해. 안나는 모든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나는 서투르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정숙 여사는 옆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나의 질문에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손이 빠르구나. 그날 저녁 안나와 정숙 여사는 대부분의 제사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내일은 제사 당일이었고 아침 일찍 남은 음식을 마저 준비해야 했습니다. 안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땠어, 안나? 민수의 질문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안나. 네가 이렇게 노력해주다니.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숙 여사도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나야, 이제 제사 상을 차려볼까?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긴장했습니다. 제사 상 차리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 여사는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사상은 순서가 있단다. 과일은 동쪽에 홀수로, 서쪽에는 짝수로 놓고 적과 탕은 이쪽에. 안나는 정숙 여사의 지시에 따라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배열하고 잘못된 부분은 재빨리 고쳤습니다. 마침내 제사상이 완성되었을 때 정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구나, 안나. 우리 집안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안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감정을 꾹 참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안나가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앞에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철수 씨도 드물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나, 음식 맛있구나. 정성이 느껴진다.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동네 이웃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안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남처럼 살아. 정이 없어. 아들 데려간 것 같아. 안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안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민수를 위한 것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정성껏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간직한 채였습니다. 민수는 안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안나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안나,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민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안나는 시어머니 집에 평소처럼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숙 여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을 노크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안나는 문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정숙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안나는 급히 정숙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숙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나는 즉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호흡은 하고 계시지만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안나는 정숙 여사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구급차가 금방 올 거예요. 안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여사가 그동안 자신을 냉대했음에도 안나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안나는 정숙 여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즉시 연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진찰한 결과 정숙 여사는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르신이 당뇨가 있으신데 아침을 거르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문했을 때 이미 쓰러져 계셨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네요.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저혈당 쇼크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안나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오늘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다면 더 큰 불행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나, 어머니는 어떠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혈당 쇼크래요. 지금은 응급처치를 받고 계세요. 곧 의식을 되찾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안나.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의사의 말대로 정숙 여사는 수시간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정숙 여사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병실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나. 정숙 여사는 희미하게 안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군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안나는 기쁜 마음에 의사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정숙 여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안나는 민수와 함께 병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직장 때문에 낮에는 병원을 비울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 동안 안나가 정숙 여사를 돌보았습니다. 안나, 너는 병원에 계속 있을 필요 없어. 내가 간병인을 구할게. 민수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였으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나는 자신의 일도 잠시 미루고 정숙 여사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안나는 정숙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침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어 책을 읽어주기도 했지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헌신적인 간병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감사 인사만 하던 정숙 여사가 조금씩 안나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네가 날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구나. 어느 날 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나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안나는 잠시 자리를 비워 커피를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아주머니들은 정숙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아, 며느리가 참 효성스럽구나. 매일 병원에서 지키고 있다며? 한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나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외국 사람인데도 참 정이 많아. 그 애가 당신 딸이나 마찬가지지. 진짜 가족이야. 또 다른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 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안나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나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정숙 여사는 안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여사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와 민수는 정숙 여사를 집으로 모셔왔고 안나는 정숙 여사의 건강을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봤어요. 이 식단표대로 준비해드릴게요. 안나의 정성에 정숙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안나.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안나야, 할 말이 있구나. 정숙 여사의 진지한 목소리에 안나는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숙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시험해보고 싶다는 핑계로 너를 못 믿고 상처 줬다. 안나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숙 여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문화를 모르고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네가 보여준 모습은 달랐어.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구나. 그리고 정숙 여사는 놀랍게도 안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겠니, 안나? 안나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이 안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정숙 여사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벽이 무너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마음 깊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여사와 안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더 이상 안나를 시험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한국 문화와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나 역시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때로는 폴란드 문화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폴란드 전통 수프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안나가 만든 보르시치를 맛본 정숙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구나. 이걸 우리 식구들에게도 대접하면 좋겠다. 정숙 여사는 이제 동네에서 안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외국인이 아니야. 우리 집 딸이지. 안나와 정숙 여사는 함께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시장에 가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나와 정숙 여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한국 전통차를, 정숙 여사는 폴란드의 허브티를 번갈아가며 마셨지요. 안나야,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정숙 여사의 질문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정숙 여사는 기쁜 마음으로 안나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방법부터 양념을 만드는 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나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배웠습니다. 김치는 우리 한국 음식의 기본이야. 좋은 김치가 있어야 맛있는 찌개도 만들 수 있지.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발효 음식이 있어요. 오그르키 키쇼네라고 발효 오이 피클이에요. 언젠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음식이 있구나. 나도 배워보고 싶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안나는 정숙 여사에게 폴란드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한국의 속담을 알려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조상들의 산소에 가보지 않을래?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려주고 싶어. 안나는 감동받았습니다. 조상의 산소에 데려간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어머님. 꼭 가보고 싶어요. 주말이 되자 안나와 민수, 정숙 여사, 그리고 철수 씨는 함께 선산을 찾았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민수 가족의 조상들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각 묘소 앞에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민수 증조할아버지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지. 그리고 이분은 증조할머니. 자식 5을 홀로 키우셨단다. 안나는 정숙 여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각 묘소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안나야, 네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예를 다해주니 고맙구나.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이제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비녀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란다. 이제 네가 가지렴. 안나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는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나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 주시니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안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폴란드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해 가족 전통 레시피와 특별한 도자기 세트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폴란드에서 온 선물이에요. 저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와 레시피북이에요. 안나의 선물에 정숙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정말 고맙구나, 안나.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가족의 비녀를 주셨듯이 저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정숙 여사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모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안나와 정숙 여사의 관계가 좋아지자 민수 가족의 분위기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해진 건 다 안나 덕분이야. 철수 씨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이제 동네에서 자랑스럽게 안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폴란드에서 왔어.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담글 줄 알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외국인인데 그렇게 잘 적응하다니 대단하네. 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외국인이 아니야. 우리 집 딸이지. 그 말에 안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이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정숙 여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정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이 사람이 외국인 며느리구나. 어떠니 살기 힘들지? 정숙 여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안나는 그냥 며느리야. 외국인이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 우리 집 딸이지. 그 말에 안나는 감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숙 여사는 안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나야, 혹시 한국에서 살기 힘들지 않니? 폴란드가 그립지 않아? 안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고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계시고 민수가 있고 아버님도 계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숙 여사는 감동해서 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안나.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숙 여사는 이제 안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절기에 따른 풍습, 심지어 전통 한복 입는 법까지. 안나는 열심히 배우며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반면 안나도 정숙 여사에게 폴란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폴란드 민요를 들려주고 폴란드의 역사와 풍습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정숙 여사는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폴란드에 같이 가볼까? 내 고향도 보고 싶구나. 정숙 여사의 제안에 안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폴란드에 가보고 싶으시다니 너무 기뻐요. 꼭 함께 가요. 이제 민수 가족은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폴란드 음식도 식탁에 오르고 두 나라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와 민수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지요. 정숙 여사는 이제 안나를 완전히 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며 의사소통의 벽도 점차 무너뜨려 갔습니다. 안나야, 내일은 추석이니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자.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송편 빚는 것도 도울게요. 안나는 이제 한국의 명절 풍습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추석과 설날의 차이도 알고 각 명절에 먹는 음식과 지켜야 할 예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추석 전날 안나는 일찍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이미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다 모이신대. 다들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더라.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인사를 잘 드려야겠네요. 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내가 다 자랑해놨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추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갖은 나물을 무치고 고기 요리도 준비했습니다. 안나는 이제 송편을 예쁘게 빚을 수 있게 되었고 각종 나물 무치는 법도 손에 익었습니다. 안나야, 네가 빚은 송편이 제일 예쁘구나. 정숙 여사의 칭찬에 안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덕분이에요. 추석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나는 모든 친척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정숙 여사가 자랑스럽게 안나를 소개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폴란드에서 왔어. 한국말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 저기 송편은 안나가 직접 빚은 거야. 친척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다니 대단하네. 안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추석 차례를 지낼 때 안나는 옆에서 정숙 여사를 도왔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차례였지만 안나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나 씨는 한국 생활이 어때요? 민수의 사촌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특히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안나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안나도 처음으로 윷놀이에 참여했습니다. 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나야, 윷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정숙 여사가 가르쳐주자 안나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도, 개, 걸, 윷, 모. 맞나요? 안나의 질문에 가족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의 팀이 윷놀이에서 이겼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 가족의 명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과 정이 안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 여사는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안나를 위한 한복이었습니다. 안나야,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 딸이니까 한복도 있어야지. 안나는 감동해서 한복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였습니다. 안나는 정숙 여사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안나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지만 한복을 입으니 한국의 아름다움이 그녀에게도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안나. 한복이 너에게 잘 어울려. 정숙 여사의 칭찬에 안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날 밤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안나와 정숙 여사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한국의 추석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안나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할 수 있어 기뻐. 처음에는 내가 너무 걱정했지. 외국인 며느리가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안나가 듣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숙 여사는 안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안나야, 이제 진짜 내 딸이야. 민수보다 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나는 병원에서의 통역 일을 계속했고 틈틈이 한국어 공부도 이어갔습니다. 정숙 여사는 이제 안나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신문을 읽으며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가르쳐 주었지요. 안나야, 이 표현은 이렇게 써야 해. 아무리 그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정숙 여사의 가르침에 안나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네, 어머님. 한국어는 표현이 참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높이 샀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역할을 바꿔 안나가 정숙 여사에게 간단한 폴란드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DGI 다브리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머님.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디엔 도브리. 어렵구나. 정숙 여사의 서툰 발음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랐는데 이제는 진정한 모녀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여사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야, 우리 마을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모임이 있대. 함께 가볼까? 안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다른 다문화 가정들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문화센터의 다문화 가정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들과 한국인 시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안나와 정숙 여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나의 이야기에 다른 다문화 가정들도 공감했습니다. 정숙 여사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며느리를 시험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모임 이후 안나와 정숙 여사는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한국 문화와 요리를 가르치고 안나는 통역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다문화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경험이 다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안나의 말에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한 방법을 나눈다면 다른 가정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야. 그렇게 안나와 정숙 여사는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 작은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안나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정식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이해심은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안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들여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 안나와 민수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정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정숙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숙 여사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2달 됐대요. 정숙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안나와 민수는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벌떡 일어나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안나야, 정말 기쁘구나.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 순간 세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그들의 가족관계를 더욱 깊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나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더 잘 돌봐줄게. 임신 중에는 특별한 음식도 많이 해줄 거고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안나는 감동해서 정숙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처럼 현명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안나의 임신 소식은 민수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이제 할머니가 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나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한국 전통 음식과 관리법을 찾아보고 안나에게 최선의 케어를 제공하려 노력했지요. 안나야, 이건 미역국이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이란다. 매일 한 그릇씩 먹으면 좋아. 정숙 여사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안나에게 건넸습니다. 안나는 감사히 받아 한 숟가락 맛보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폴란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 따로 없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전통이 있다니 놀라워요. 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임산부와 아이를 소중히 여겼단다. 태교도 중요하게 생각했지.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었어. 안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숙 여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부터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까지. 안나는 이런 한국의 전통 태교 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태교를 열심히 해볼게요, 어머님.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안나야. 우리 함께 건강한 아이를 키워보자. 임신 초기에 안나는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폴란드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나야, 오늘은 어때? 뭐가 먹고 싶니? 정숙 여사의 질문에 안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폴란드 수프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주렉이라는 수프요. 정숙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보자. 네가 알려주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폴란드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비슷한 한국 재료로 대체했지요. 결과물은 완벽한 폴란드 수프는 아니었지만 안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이런 수프를 한국에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안나의 말에 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안나의 몸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아이의 움직임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저녁 안나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움직여요.
안나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안나의 배에 손을 올렸고 작은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정말이네. 우리 아이가 인사하는 것 같아. 민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안나는 이 소식을 정숙 여사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아이가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정숙 여사는 기쁨에 벅차 안나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인사를 하는구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나야,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아기 옷이야. 민수도 이걸 입고 자랐지. 이제 너희 아이가 입었으면 해. 안나는 감동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한복 형태의 아기 옷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손바느질로 만들어진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안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안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너희 아이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이어갈 거야. 이 옷들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단다. 안나는 감동해서 정숙 여사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안나와 민수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정숙 여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여자아이래요. 안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자아이구나. 예쁜 손녀가 생기는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한국 이름과 폴란드 이름 두 가지를 지어주기로 했지요. 한국 이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전통에 따르면 대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에 한 글자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 내 이름에 숫자를 써서 민숙은 어떨까? 민수와 안나는 서로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님. 민숙으로 하겠습니다. 안나는 이어서 폴란드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이름으로는 제 어머니의 이름인 마그다를 주고 싶어요. 그럼 민숙 마그다가 되는 거죠. 민수와 정숙 여사는 이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민숙 마그다,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정숙 여사의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정해지자 정숙 여사는 더욱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지요. 안나와 민수는 정숙 여사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 손주인데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어. 임신 8개월째 안나는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안나의 부모님은 손녀가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고 정숙 여사와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의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정숙 여사도 안나가 가르쳐준 폴란드어로 대답했습니다. 디엔 도브리. 안나는 우리 딸이에요. 걱정 마세요. 두 집안의 어머니들이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두 가족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임신 9개월째 안나는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숙 여사도 함께 참여해 출산과 육아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출산 방법이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때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였는데. 정숙 여사의 말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는 남편도 함께 참여하고 통증 관리도 더 발전했대요. 두 사람은 함께 출산 준비물을 챙기고 아이를 위한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오래된 지혜를, 안나는 새로운 정보를 나누며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나야, 아이가 태어나면 첫 40일은 특히 중요해. 산모와 아이 모두 조심해야 해. 정숙 여사의 조언에 안나는 경청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전통이 있어요. 산모는 충분히 쉬어야 하고 아이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요. 두 나라의 전통이 비슷한 점을 발견하면서 안나와 정숙 여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나는 이제 배가 많이 불러 움직이기가 불편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매일 안나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안나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안나야, 오늘은 좀 어때? 불편한 데 없니? 정숙 여사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저 아이가 많이 움직여서 밤에 자기가 조금 힘들 뿐이에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빨리 나오고 싶은가 보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민수가. 그날 저녁 안나는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아직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이른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민수야,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주 와? 처음에는 20분 간격이었는데 지금은 15분 정도예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병원에 연락하고 정숙 여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나가 진통이 왔대요. 지금 병원으로 가려고요. 알았다. 나도 지금 바로 갈게.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안나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안나의 진통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오는 진통에 안나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아이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안나의 말에 민수는 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안나. 정말 대단해.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나를 맞이했습니다. 검진 결과 안나는 이미 분만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여사도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나야, 괜찮니? 정숙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직은 참을 만해요. 정숙 여사는 안나의 땀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안나. 곧 우리 예쁜 민숙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며 안나의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줄어들었고 안나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민수와 정숙 여사는 번갈아가며 안나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어 주며 힘을 주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그래, 잘하고 있어. 정숙 여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분만실에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힘겨운 진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마침내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안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밀어냈고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안나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 포대기에 싸서 안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이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천사 같았습니다. 민수가 우리 딸. 안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안나. 정숙 여사도 병실에 들어와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숙이가 드디어 왔구나. 안나야, 정말 잘했어. 안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정숙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세요. 당신의 손녀예요. 정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자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렴. 그 순간 병실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숙이가 태어난 지 3일 후 안나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나는 아이를 안고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숙 여사와 철수 씨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모여 안나와 아이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안나. 민숙이가 왔구나. 안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은 이제 진정한 그녀의 집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정숙 여사가 다가와 안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안나,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마워. 안나는 정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머님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정숙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나. 내가 미안할 뿐이야. 처음에는 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심하고 시험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말에 안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정숙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세 세대가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산모를 위한 특별 미역국을 끓여왔고 철수 씨는 좋은 과일과 영양제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폴란드 음식을 주문해 안나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지요. 이런 폴란드 음식이잖아요. 안나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두 문화를 모두 알았으면 해서 준비했어. 정숙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숙이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면 좋겠구나.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안나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숙이가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안나는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 모유 수유의 어려움, 잠을 설치는 밤들. 하지만 정숙 여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안아주면 편안해할 거야. 정숙 여사의 조언대로 하자 민숙이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안나의 말에 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정숙 여사는 거의 매일 안나의 집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방법,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한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법 등을 알려주었지요. 안나는 정숙 여사의 지혜와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안나의 부모님이 폴란드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손녀를 만나기 위해 먼 여행을 했고 정숙 여사와 철수 씨도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딸과 손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안나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함께 손녀를 키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정의 조부모들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나누었습니다. 폴란드식 육아 방법과 한국식 육아 방법을 비교하며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았지요. 이 문화 간의 만남은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숙이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고 동시에 폴란드 전통 의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숙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정숙 여사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안나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민숙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문화와 언어, 국적의 차이를 넘어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숙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첫 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안나와 민수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정숙 여사의 도움으로 전통 의상인 돌복을 준비하고 돌상도 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나가 돌상에 놓인 물건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은 장수를, 돈은 부를, 책은 지혜를, 붓은 예술적 재능을 상징한단다. 아이가 이 중에 무엇을 짚느냐에 따라 미래가 예측된다고 믿었지. 안나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전통이네요. 폴란드에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지. 우리는 민숙이에게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어 다행이야. 돌잔치 당일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민숙이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궁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1살이 된 민숙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몇 마디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고 바브차 폴란드어로 할머니라는 단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돌잡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숙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집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숙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망설임 없이 책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우와, 책을 집었어요. 안나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우리 민숙이가 학자가 될 거야. 정숙 여사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는 이어서 연필도 집었고 마지막으로 돈도 집었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욕심이 많구나, 우리 민숙이는. 철수 씨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고 예술적이고 부자가 될 거야.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니까요. 돌잔치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정원에 모였습니다. 정숙 여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야, 민수야. 이제 민숙이가 1살이 되었으니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우리 모두 함께 폴란드에 가보는 건 어떨까? 안나의 고향도 보고 민숙이에게 폴란드 문화도 경험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폴란드에 가고 싶으세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나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폴란드 문화를 배울 차례야. 민숙이가 두 문화를 모두 알아야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 테니. 안나는 감동해서 정숙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폴란드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게 가족 여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시작된 안나와 정숙 여사의 관계는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 여사는 폴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야, 이 표현은 어떻게 말하니? 안나는 기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폴란드어로 지엔쿠에라고 해요, 어머님. 정숙 여사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지엔쿠에. 맞나?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어머님. 민숙이도 점점 자라며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했지요. 할머니, 프로셰 폴란드어로 제발라고 말할 때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행 일정이 정해지고 마침내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안나, 민수, 민숙이, 정숙 여사, 그리고 철수 씨까지 5가족이 함께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안나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의 가족들을 데려가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폴란드는 한국과 많이 달라요. 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나의 말에 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안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어디에 가든 함께라면 모두 좋을 거야.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하자 안나의 부모님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여사님.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숙 여사도 폴란드어로 대답했습니다. 지엔쿠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정의 만남은 따뜻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충분했습니다. 안나가 통역을 도왔고 때로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안나의 고향에서 가족들은 폴란드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맛보고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폴란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겼습니다. 정숙 여사는 특히 폴란드의 전통 공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자수기법이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나라 보자기 공예와 비슷한 점이 있어. 정숙 여사의 관찰에 안나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도 가족의 이야기를 천에 수놓는 전통이 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의 공예 기술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민숙이는 폴란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폴란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폴란드의 동요와 놀이를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두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민수기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나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문화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된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여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나야, 정숙 여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구나. 가족은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안나는 감동해서 정숙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민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는 두 문화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이고 그 사랑은 민수기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안나와 정숙 여사가 함께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감. 그것은 어떤 시험과 오해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숙 여사는 잠든 민수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운명을 가졌구나. 두 나라,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고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을 거야. 안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자신감과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경험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내렸을 때 정숙 여사는 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나야,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이어진 가족의 유대감은 앞으로도 더 깊고 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 진리는 안나와 정숙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